네, 토마토 전략실입니다. 정의만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IMF와 세계은행에서 경기에 대한 그 우려감을 이제 표시를 하네요.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키워드를 살펴보죠. 자, 오늘 시장을 움직일 수 있는 체크포인트 3가지 화면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하나, 유로존 우려 재부각. 둘, 옵션 만기를 앞둔 관망세. 셋, 2000포인트 저항 여부. 이렇게 3가지 체크포인트 중에서 먼저 첫 번째, 유로존 우려 재부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간밤에 ESM이 출범을 했어요. 하지만 아직까진 상당히 좀 난제라고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결국 이제 오늘 증시 체크 포인트 전부 다 보면은 부정적인 요소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시장에 부정적인 요소가 많은데요. ESM이 공식 출범을 했습니다. 이제 독일의 헌법재판소의 어떤 위헌 판결 여부가 이제 합헌으로 판결이 나면서 한 달 만에 우여곡절로 이제 출범을 했는데요. 일단 해묵은 이슈로 좀 판단이 서고 있습니다. 결국 시장이 호재로 받아들이진 않는데요. 결국 그 ESM을 통해서 현재 2천억 유로를 대출할 수 있고요. 그리고 향후 2014년에는 5천억 유로까지 대출 능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 유로존의 어떤 위기의 안전판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이죠. 결국 시장은 어느 정도 좀 유로존 위기가 진정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은 좀 높게 평가를 하고 있지만, 물론 이제 좀 가봐야 알겠지만 제 역할의 어떤 역할 부분, 이런 부분은 좀 아직까지 좀 의문시되는 부분 좀 많이 있습니다. 또한 좀 긍정적인 요소를 본다라면 피치라든지 무디스가 ESM에 대한 신용 등급을 최고 등급으로 줬습니다. 다만 그 전망치를 부정적으로 줬다는 부분이죠. 결국 그 이후로는 독일과 프랑스, 네덜란드가 최고 신용 등급을 갖고 있지만 등급 전망치는 다 부정적이기 때문에 ESM도 부정적으로 줄 수밖에 없다는 부분인데,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뭐가 여기서 이제 유로존의 어떤 이슈가 다시 재부각됐을 때는 등급을 강등할 수 있다는 부분이죠. 결국 시장의 어떤 예상보다 ESM의 역할이 축소될 가능성도 높다라는 부분인데요. 근데 현재 상황으로만 본다라면 ESM에 대한 출범은 유로존 위기를 그러니까 좀 줄여들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부분이죠. 결국 ECB의 무제한 국채 매입 프로그램과 ESM의 어떤 공동 출범, 이런 부분 상당히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는데, 시장의 반응은 다소 좀 부진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결국 새로운 호재가 아니라는 부분이죠. 시장에서 계속적으로 나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시장은 좀 해묵은 재료로 좀 판단하고 있다는 부분이죠. 그리고 이제 간밤에 나왔던 부분, 스페인하고 그리스 문제가 계속적으로 좀 지연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부분이죠. 물론 이제 그 독일 총리가 그리스 방문을 좀 앞두고 있는데, 결국 그리스에 대한 해법은 다음 주에 트로이카 실사단 보고서를 보고 결정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결국 다음 주로 좀 지연되는 모습을 좀 보였고요. 또한 스페인에 대한 이슈, 지금 시장에서는 스페인이 전면구제 금융을 시기의 문제일 뿐이다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독일 재무장관이 스페인은 어떤 전면적인 구제금융이 필요 없다. 결국 스페인의 어떤 이런 재정 확충 부분, 결국 스페인 은행권의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가 자체적으로 구제금융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과연 어떤 말을 믿어야 할지 참 어려운 상황인데요. 결국 유로존의 문제는 현재 어느 정도 본다라면 계속적으로 어떤 위기, 어떤 그 앞에 닥친 위기만 모면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결국 시장에 확신을 주는 모습을 전혀 안 주고 있다는 부분이죠. 예전부터 그리스 문제라든지 스페인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본다라면 그때그때 넘기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본다라면 결국 지금 스페인 국채 수익률을 보면은 분명히 답이 나오는데요. 분명히 이제 7월 달에 국채 수익률이 7%가 넘어가면서 스페인의 어떤 문제가 상대적으로 좀 부각이 됐었는데, 근데 결국 ESM 출범 그리고 ECB의 국채 매입 프로그램이 발표가 나면서 현재 국채 수익률이 6% 이하대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스페인 정부나 유로존의 어떤 부분에서 적어도 지금 위기 상황이 아니다라는 인식이 좀 펼쳐진 게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금은 좀 스페인이 구제금융을 안 받아도 된다라는 어떤 의식이 좀 깔려 있는데, 여기서 문제입니다. 즉 뭐냐면 무디스라든지 피치가 스페인 시종 등급을 한 단계 날린다라면 결국 정크본드 수준까지 내려가거든요. 그렇다면 각국의 연기금은 스페인 국채를 매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고요. 그렇다면 다시 스페인의 국채 수익률이 올라가면서 더 안 좋은 조건으로 구제금융을 신청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고요. 또한 가장 핵심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은
10월 29일이나 30일 날 스페인 대규모 국채 만기가 있습니다. 결국 이런 부분도 좀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현재 상황에서는 결국 스페인의 전면구제 금융의 어떤 지연 부분이 시장에 어떤 부정적인 요소로 좀 작용할 가능성이 높고요. 물론 그 스페인 정부, 갈라시아 지방 정부의 선거를 앞두고 전면적인 구제 금융을 신청하지 않을 거라는 게 좀 대체적인 시각이었기 때문에 적어도 21일 정도까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런 상황이 된다라면 유로존의 어떤 리스크는 재부각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특히나 10월에는 스페인의 대규모 국채 만기가 이제 예정이 돼 있어서 금리 동향도 봐야 되겠고 말씀해 주셨던 ESM 출범 이것이 제 역할만 해준다면은 상당히 유럽 위기 완화에 지금 상당히 큰 역할도 해줄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현재 봤을 때 실탄도 마련되지 않았고 뭐 적립 방법 같은 경우도 아직까지는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상당히 그 부분에 있어서는 과제가 좀 많은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이제 EU 정상회담이 지금 열리고 있잖아요. 네. 여기에 대한 기대감 가져볼 수는 없는 건가요? 그러니까 기대감은 그러니까 지금 EU 재무장관회의가 열리고 다음 주에 이제 EU 정상회담이 열리는데 결국 EU 정상회담까지는 어떤 결과물이 도출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좀 리스크가 부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체크 포인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옵션 만기를 앞둔 관망세. 옵션 만기를 이번 주에 앞두고 있는데 일단 시장에서는 매도 우위를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매도 우위를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뭐 순차익 잔고가 약 4조 원이기 때문에 결국 만기일 매도가 좀 출회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지금 시장에서 컨버전이 활성화되고 있다는 부분이죠. 컨버전이라는 거는 합성 선물의 매도 그리고 선물 매수 포지션을 얘기하는데 결국 프로그램 매도 그러니까 매수 잔고를 청산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적어도 이번 옵션 만기일에는 좀 프로그램 매도 우위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또한 이 포지션별로 보면 개인이 콜 262.5 이상을 집중적으로 순매수했다라는 부분이고요. 결국 그 개인이 순매수했던 262 이상은 지수를 올리기 힘들다라는 부분이고 또한 풋 255 이하의 순매수했던 부분은 적어도 그러니까 지수 255 코스피 200으로 255 이하로 내려가지 않을 거로 보고 있는데요. 결국 그 시장에서 어떤 최고 하락 밴드로 본다라면 255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 부분을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그 프로그램 매도 우위를 본다라면 잔고가 4조 원 정도, 순 잔고가 4조 원, 현재 매수차익 잔고는 10조 4천억 정도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매도 잔고는 6조 5천억 정도 가량이기 때문에 결국 프로그램 매도의 어떤 영향이 크다라는 부분을 좀 볼 수가 있고요. 또한 그 지금 보시면 외국인 옵션 만기 포지션, 선물을 제외하고 순수하게 옵션 만기 포지션을 보면은 최대 수익 구간이 현재 지수대죠. 262.5입니다. 결국 현재 구간에서 최대 수익을 좀 구가는 구간이기 때문에 외국인 입장에서 이제 현재 지수대로만 마감을 하기를 좀 원할 거로 보고 있고요. 다만 개인들 포지션을 본다라면 참 252가 최대 손실 구간입니다. 결국 시장에서는 어떻게든 개인의 어떤 최대 손실까지 또 밀릴 가능성도 높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적어도 지금의 어떤 만기 포지션을 본다라면 좀 하방 포지션이 조금 더 우세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은 기간의 옵션 만기 포지션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기간의 옵션 만기 포지션은 현재 구간에서 가장 최대 손실 구간입니다. 물론 이제 프로그램과 연계된 부분도 있지만 옵션 자체로만 본다라면 262는 지금 최대 손실 구간이고 그렇다면 기관들 입장에서는 적어도 하락과 상승을 해야지 이익이 되는 구간이죠. 그렇다면 외국인은 추가적인 하락한다면 손실 구간으로 접어들 수가 있고 그렇다면 외국인하고 기관들에서 모종이 합의를 한다면 추가적인 하락 부분이 열어둘 수 있다는 부분이 적어도 그렇다면 코스피 200으로 255 정도까지는 하락을 좀 열어둬야 되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결국 시장은 다소 옵션 만기 때까지는 좀 하방 포지션이 좀 강화된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일단 뭐 국가기관 쪽에서는 이번에 만기를 이용해서 매수자익 잔고가 청산될 것을 보이고 물량의 대부분 차지하는 외국인이 좀 관건이긴 한데 이쪽은 지금 환차익을 고려한다면 뭐 지금 현재도 상당히 수익 구간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예, 환차익까지 고려한다면 수익 구간이고요. 결국 그 당시에 이제 프로그램이 집중적으로 매수가 들어왔을 때 베이시스가 되게 좋았었거든요. 그렇다면 언제든지 출회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 결국 조금 더 수익을 창출을 하느냐 안 하느냐 여부기 때문에 분명히 이 부분은 이제 12월 달까지는 지속적으로 나올 수 있는 물량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축소됐던 이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은 염두에 둬야 되겠네요. 자, 세 번째 체크 포인트 살펴보겠습니다. 2000포인트 저항 여부.
계속해서 2,000포인트 밑에서의 등락입니다. 2,000포인트가 이제 저항선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결국 2,000포인트 이상에서 저항이 작용한다라는 거는 결국은 투신권 중심으로 한 어떤 펀드환 매물량, 투신권의 어떤 매도가 결국 주가 상승의 발목을 잡았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결국 이런 부분은 당분간 주가가 올라갈 때는 강한 어떤 상승 모멘텀이 필요하다라고 보여지는데요. 결국 그 2,000포인트 중심으로 매수했던 외국인이든지 개인들 입장에서는 추가적으로 지수가 올라간다면 오히려 반대로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는 2,000포인트를 강하게 돌파하기엔 다소 힘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당분간 2,000포인트에 대한 저항이 지속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다면 오늘 이제 유럽 증시나 미국 증시 하락으로 인해서 좀 어느 정도 하락 출발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결국 오늘의 어떤 시장은 1970포인트, 최근에 그러니까 9월 말에 저점대 있던 1970포인트가 지지되느냐 여부를 또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만약에 밀려준다라면 결국 갭 메우는 과정의 마무리 구간으로 좀 보여지는데 결국 그렇다면 1950포인트까지 좀 열어둬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요. 계속적으로 좀 보셔야 되는데 하여튼 재반 여건상 지금 지수의 상승보다는 좀 하락 쪽이 우세하다는 부분에서 다소 좀 힘든 어떤 한 주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시장은 지금 이벤트를 앞두고 또 경기 두뇌 우려 속에서 오늘 또 마이너스권의 움직임 좀 보여질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그렇다면 전략을 어떻게 세워봐야 되는지가 문제일 텐데 롱숏 전략 기준은 어떻게 좀 잡아볼까요? 박스권 전략은 여태까지 변함이 없고요. 계속적으로 좀 이 박스권 전략 1970포인트 이하에서는 증권 하락 쪽을 분할 매수하자. 계속적으로 좀 얘기를 해드렸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2050포인트 이상에서는 비중 축소 전략을 좀 제시해 드리겠는데 현재 그 방송을 하면서 2050포인트를 넘어서지 않았기 때문에 비중 축소하실 기회는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구간에 어떻게 접근하느냐가 가장 문제인데 물론 이제 최근에 매수하셨다면 분명히 손실이 난 종목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현재 구간에서는 굳이 매도할 필요가 없고요. 오히려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아직까지 QE3에 대한 유동성 부분, 유동성 확대 부분은 시장에서 지금 점진적으로 효과가 나오고 있다는 부분이죠. 결국 부정적인 이슈 이면에 QE3에 대한 유동성 확대 부분도 이런 부분도 지속적으로 지금 시장에 효과가 나오고 있다는 부분에서 유동성 확대에 대한 수혜, 증권주 그리고 향후에 그러니까 중국의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 화학주 중심으로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증권과 화학 쪽에서 오늘의 관심주를 고르셨나요? 어떤 종목 가져오셨죠? SKC입니다. 예. 화학주 중에서 유일하게 2분기, 그러니까 3분기 연속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회사입니다. 가장 실적 부분에서 가장 견고한 실적 부분이 좀 나오는 종목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대부분 석유화학 업종, 그러니까 석유화학 업종에서는 대부분 수요 부진으로 해서 제품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데요. 유일하게 SKC가 생산하는 PO 제품, 그러니까 에틸렌의 주 원료인 이 부분은 중국에서 수입을 하고 있다는 부분이죠. 그만큼 어느 정도 지금 수요가 탄탄하게 받쳐주고 있다는 부분이고요. 이런 부분이 실적을 좀 견인할 가능성이 높고 또한 자회사인 SK 솔믹스라든지 SK 텔레시스가 어느 정도 이제 흑자 전환을 하면서 지분법 평가이익도 좀 증가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 4분기에도 실적 개선세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차트를 좀 잠시 보시게 되면 지금 보시면 어느 정도 상승 채널을 형성을 했다는 거죠. 상승 추세를 형성했다는 부분에서 현재 42,000원은 어느 정도 지지권대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42,000원에서 강한 양봉이 도출했죠. 결국 어느 정도 지금 바닥을 확인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43,000원 부근에서 매수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어떤 이 상승 채널의 상단인 5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4만 원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